30년 동안 한국인을 괴롭혀온 대표 질병은 결핵, 기생충 같은 전염성 질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인들은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입니다. 암이 전체 사망자 중 26.3%로 1위, 뇌혈관 질환이 2위, 심장질환, 자살, 그리고 당뇨 순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1위에서 5위까지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전체 사망자의 57%나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한 응급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명은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심장 동맥은 거의 막혀 혈액을 심장에 공급할 수 없는 상태였고 심장은 멈추기 직전이었다. 위쪽 모니터의 정상적인 심혈관에 비해 아래쪽 모니터로 보이는 환자의 심혈관은 심하게 좁아져 있었다. 허리둘레가 36인치로 굉장히 심한 복부 비만이고 BMI라고 해서 우리가 그 복부 비만도의 수치가 29 정도 되는 분입니다. 이분은 평소에 물론 혈압이 조금 높게 했지만 심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복부 비만이 오면서 몸에 변화가 옵니다.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은 바로 복부 비만. 이 환자는 최근 한 달 동안 체중이 무려 7kg이나 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뱃살이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주부터 허리둘레 36짜리 바지가 빡빡해갖고요. 후크라고 그러죠. 이 단추로 풀르고 바지 단추로 풀르고 허리띠로만 생활을 했으니까 36인치 이상이 됐었겠죠. 최근 발표된 비만과 심혈관 질환과의 관계를 조사한 논문에 따르면 비만 정도를 나타내는 체질량 지수가 늘어날수록 급성 심근경색 같은 허혈성 심질환의 발생 위험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비만은 어떻게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는 것일까? 주범은 장기 사이에 낀 지방, 즉 내장 지방 때문이다. 내장 지방은 인슐린 기능을 떨어뜨리는데 기능이 저하된 인슐린이 대사 기능에 이상을 일으켜 각종 만성 질환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처럼 비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한다. 비만도가 높아질수록 이런 질환이 생길 확률 또한 더욱 높아진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비만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05년 현재 인구의 30% 이상이 비만으로 나타났다. 비만과 맞물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대사증후군이다. 최초로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을 밝혀낸 미국 스탠퍼드대 제럴드 리븐 박사. 리븐 박사는 오랫동안 대사증후군과 비만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오고 있다.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한 40, 50대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대사증후군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연구 대상자들은 40, 50대의 비교적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사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 7명 중 1명이 5년 이내에 심장관상동맥의 이상으로 심장 발작을 일으켰고 40%는 6년 이내에 암,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에 걸렸습니다. 각종 질환을 야기하는 대사증후군은 5가지 기준에 의해 진단된다. 우선 복부 비만의 정도를 알 수 있는 허리둘레, 그 다음으로 혈압과 콜레스테롤, 그리고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가 이에 해당된다. 이 5가지 기준 중 3가지에 해당하면 대사증후군으로 간주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복부 비만이다. 대사증후군의 원인 중 25%가 체중, 또 다른 25%는 신체 활동 정도에 따라 좌우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게 되죠. 결과적으로 복부 비만자일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5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온 박영광 씨. 그런데 그는 얼마 전 심근경색이라는 진단까지 받았다. 허리둘레가 96cm가 넘는 복부 비만에 이은 대사증후군이 원인이었다.
조금만 더 절직했다면, 조금만 더 소식했더라면, 그거 조금 더 많이 운동했더라면 그렇게 호위되는 것이죠 뭐. 박영광 씨의 관상동맥은 이미 4-5군데가 좁아진 상태였다. 복부 비만은 소위 해서 생명선이라고 생각해야 될 정도로 중요하죠. 즉 복부의 둘레가 커질수록 생명은 반비례한다는 거죠. 생명 연장 기간이. 비만의 위험성은 대사증후군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대사증후군은 체내의 정상적인 대사작용을 방해해 당뇨, 심근경색, 뇌질환, 그리고 암 등 수많은 만성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이다.